어머니, 제 생일 파티에 꼭 오셔야 해요. 어머니 뵙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결혼 7년 만에 며느리가 처음으로 생일 파티에 초대한 날, 시어머니는 정성껏 만든 갈비찜을 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엔 유튜브 촬영 장비가 가득했고 대기업 부장인 아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쟁반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진짜 시어머니도 찍혀 있어 키읔키읔 제 남편 대박. 하인 역할 정착됐네. 며느리 친구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에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고 그날 본 충격적인 광경은 68년 인생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사연이 공개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사연 들으시며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김말자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남편이 떠난 지 3년째 여전히 두 사람분 밥을 짓는 습관은 버리지 못했죠. 부엌에 서서 쌀을 씻으며 중얼거립니다. 여보, 오늘도 된장찌개 끓였어요. 당신이 좋아하던 거. 말자의 하루는 단조롭습니다. 새벽 기도, 아침 준비, 그리고 아들 성훈의 전화를 기다리는 시간들. 성훈은 매일 아침 8시면 안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아침 드셨어요? 오늘도 혼자 계시죠? 괜찮아, 괜찮아. 너나 잘 먹고 다녀. 전화를 끊고 나면 말자는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봅니다. 남편과 아들, 그리고 며느리 세영이 함께 찍은 사진. 세영은 늘 예의 바른 며느리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라며 인사하고 생신 때는 작은 선물도 챙겨주곤 했죠. 우리 며느리는 참 착해. 요즘 젊은 애들 중에 저런 애가 어디 있겠어. 말자는 동네 교회 친구들에게 늘 자랑했습니다. 아들은 효자고 며느리는 예의 바르다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눈빛을 받을 때마다 말자는 뿌듯함을 느꼈죠. 하지만 실상은 조금 달랐습니다. 성훈의 전화는 의무감에서 나온 것이었고 세영의 예의는 그저 표면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말자는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죠. 아니, 정확히는 믿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성훈이는 절대 나를 무시할 아이가 아니야. 며느리도 그런 애는 아니지. 말자는 혼잣말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아들만이 유일한 삶의 중심이었으니까요. 암 투병 중이던 남편을 3년간 간병하며 지쳐갔을 때도 아들의 존재가 말자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 며느리 세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밝은 목소리였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계시죠? 세영아. 무슨 일이니? 다름이 아니라요. 이번 주 토요일이 제 생일이거든요. 작은 파티를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도 꼭 와주셨으면 해서요. 말자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 후 7년 동안 며느리가 먼저 초대한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정말 내가 가도 되니? 당연하죠. 가족인데요. 친구들도 몇 명 올 거예요. 어머니 뵙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전화를 끊고 난 말자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진짜 가족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죠. 그동안 명절이나 제사 때만 만났던 서먹함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세영이가 날 초대하다니. 정말 마음을 열어준 거구나. 말자는 당장 무엇을 준비해 갈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였더라.
갈비찜을 좋아했던가 아니면 잡채였나? 기억을 더듬으며 부엌으로 향했죠.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장김치와 각종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양이었죠. 말자는 며느리 생일상에 올릴 음식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장조림도 하고 갈비찜도 하고 전도 부쳐가야겠다. 그날 밤 말자는 오랜만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생일 파티가 기다려져서 잠이 오지 않았지만 행복한 설렘이었죠. 마치 소풍 전날의 아이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난 말자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며느리가 저를 초대해 줬어요. 이 늙은이를 가족으로 받아준 거예요. 감사합니다. 기도를 마친 말자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최고급 한우를 사고 신선한 채소들을 골랐죠.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날을 위해 아껴둔 것 같았죠. 집에 돌아온 말자는 하루 종일 요리에 매달렸습니다. 갈비찜은 2번 데쳐서 잡내를 없애고 장조림은 간이 딱 맞을 때까지 졸였죠. 전을 부치다가 기름이 튀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리 새영이가 맛있게 먹어줬으면. 저녁이 되자 부엌은 갖가지 음식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말자는 완성된 음식들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죠. 마치 딸을 시집 보내는 날처럼 정성을 다했으니까요. 토요일 아침 말자는 평소보다 이른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욕실에서 깨끗이 씻고 나온 말자는 옷장 앞에 섰습니다. 뭘 입어야 하나? 너무 촌스러워 보이면 안 되는데. 결혼식 때나 입던 한복은 너무 거창할 것 같고 평소 입던 옷들은 너무 수수했습니다. 고민 끝에 말자는 작년 설날에 성훈이 사준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죠. 거울 앞에 서서 이리저리 살펴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화장도 좀 해야겠다. 먼지가 쌓인 화장품 파우치를 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둔 것들이었죠. 립스틱을 바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오랜만이라 어색했지만 그래도 혈색이 도는 얼굴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어제 만들어둔 음식들을 확인했습니다. 갈비찜은 윤기가 좌르르 흐르고 장조림은 간이 딱 맞게 배어 있었죠. 말자는 정성스럽게 음식들을 통에 담고 보자기로 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하는 내내 말자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죠. 며느리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잘 될 거야. 새영이가 초대했잖아. 엘리베이터 안에서 말자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23층 며느리네 집 앞에 도착했죠. 초인종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새영이 밝은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평소보다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말자는 준비해온 음식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새영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로 준비했어. 어머니, 이런 걸 왜 준비하셨어요? 그냥 오시기만 하면 됐는데. 새영의 말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어딘가 서둘러 말자를 안으로 들이려는 듯 했습니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말자는 멈칫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는 커다란 조명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파 주변엔 이미 여러 명의 젊은 여자들이 앉아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성훈아? 말자의 아들 성훈이 앞치마를 두르고 쟁반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머리엔 요리사 모자까지 쓰고 있었죠. 성훈은 어머니를 보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엄마. 오셨네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말자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지만 성우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세영이 끼어들었죠. 어머니, 제가 설명 안 드렸나요? 오늘 제 유튜브 촬영이 있어서요. 생일 파티 특집이에요. 말자는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유튜브 촬영? 그럼 이건 진짜 가족 모임이 아니란 말인가요? 친구들 소개할게요. 여기는 조아영이고 같이 유튜브 하는 친구예요.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대박 유튜버죠. 화영이 능숙한 미소로 말자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반갑습니다. 세영 언니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서 화영은 옆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진짜 시어머니도 나오는 거야? 이거 재밌겠는데. 말자는 그 속삭임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영이 말자를 구석 의자로 안내했죠. 어머니는 여기 앉으세요. 촬영하는 동안 구경하시면 돼요. 접이식 의자였습니다. 화려한 소파에 앉은 친구들과 달리 말자만 따로 떨어진 곳에 앉게 된 거죠. 말자는 보따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촬영 시작할게요. 카메라 감독의 신호와 함께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세영은 카메라를 향해 밝게 웃으며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세영이에요. 오늘은 제 생일 파티 현장을 공개할 건데요.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 합니다. 친구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그때 성훈이 쟁반에 샴페인 잔을 가득 담아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친구들에게 잔을 나눠주는 모습이 영락없이 웨이터 같았죠. 우리 남편이에요. 오늘 특별히 서빙을 맡아줬어요. 이렇게 헌신적인 남편 어때요? 세영이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친구들 사이에선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대박. 진짜 시키는 대로 다 하네. 남편 교육 제대로 시켰구나. 부럽다. 성우는 아무 말 없이 일만 했습니다. 음식을 나르고 빈 접시를 치우고 바닥에 떨어진 냅킨을 줍는 모습이 말자의 눈엔 너무나 초라해 보였죠. 성훈아. 말자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촬영은 계속됐고 세영과 친구들의 웃음소리는 점점 커져갔죠. 자, 이제 케이크 타임. 거대한 생일 케이크가 등장했습니다. 성훈이 케이크를 들고 나타났을 때 말자는 아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하지만 그 눈엔 체념이 담겨 있었죠. 말자는 가져온 음식 보따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갈비찜과 장조림이 초라하게 느껴졌죠. 아무도 그 음식에 관심을 갖지 않았으니까요. 어머니, 목마르시죠? 물이라도 드릴까요? 한 스태프가 종이컵에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았지만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제대로 잡지 못했죠. 종이컵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 물이 바닥에 쏟아졌고 카메라는 그 장면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말자는 황급히 무릎을 꿇고 물을 닦기 시작했죠. 손수건으로 바닥을 닦는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 순간 친구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 시어머니 좀 민폐 아닌가? 컨셉 깨지네. 가족 파티인 줄 알았나 봐. 말자는 그 말들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바닥을 닦던 손이 멈췄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봤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친구들 사이를 돌며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말자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가족이 아니라 상품처럼 전시되고 있다는 것을. 며느리에게 아들은 남편이 아니라 콘텐츠의 소품이었던 거죠. 바닥을 닦던 말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로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죠. 화려한 조명 아래서 웃고 떠드는 젊은 여자들, 그리고 그들 사이를 분주하게 오가는 아들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성훈아, 이리 와봐. 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지만 성훈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못 들은 척했죠. 카메라가 돌아가는 동안은 며느리의 지시에만 따라야 했으니까요. 세영이 카메라를 향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집 분위기 어때요? 남편이 이렇게 살갑게 도와주니까 파티가 더 즐겁죠? 언니, 남편 완전 개념남이네요. 화영이 추임새를 넣었고 다른 친구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요즘 이런 남자 찾기 힘든데. 우리 남편한테도 영상 보여줘야겠다. 본받으라고. 성우는 묵묵히 빈 접시들을 치우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말자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렸죠.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는 아들이 왜 이런 모습으로 카메라에 담겨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불편하세요? 스태프 한 명이 말자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초대한 건 시어머니가 아니라 콘텐츠 소재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으니까요. 촬영은 계속됐습니다. 세영은 친구들과 함께 셀카를 찍고 선물을 개봉하며 과장된 리액션을 보였죠. 그 사이 성우는 계속해서 심부름을 했습니다. 자기야, 와인 좀 더 가져와. 네, 알겠습니다. 성훈의 대답은 기계적이었습니다. 말자는 그런 아들의 모습에 숨이 막혔죠. 집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내는 걸까? 아들이 행복한 걸까? 그때 화영이 친구들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영 언니 대박이야. 남편 완전 길들여놨네. 저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 남자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유튜브 시작할까? 남편 출연시켜서. 아, 그거 재밌겠다. 아내의 노예 시리즈로 가자. 젊은 여자들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말자는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확실히 느꼈죠. 이건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컷. 잠깐 쉬었다 갑시다. 카메라 감독의 신호에 잠시 촬영이 중단됐습니다. 세영은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촬영된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죠. 아, 이 각도는 별로네. 다시 찍어야겠다. 언니, 조회수 대박 날 것 같아요. 특히 남편 서빙하는 장면. 말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성훈에게 다가갔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성훈아, 엄마랑 잠깐 얘기 좀 하자. 엄마, 지금은 좀 촬영 중이라서요. 촬영?
내가 언제부터 이런 일을 했니? 성우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죠. 그냥 세영이가 하고 싶다고 해서요. 부부가 함께하는 콘텐츠래요. 함께한다고? 너는 그냥 심부름하고 있잖아. 말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성우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모르세요. 요즘은 다 이래요. 유튜브로 돈도 벌고. 돈 때문에 내 자존심을 파는 거니? 그때 세영이 다가왔습니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죠.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화장실 찾으세요? 세영아, 우리 좀 얘기하자. 네, 지금요? 촬영 도중인데. 세영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어머니,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은 제 생일 파티잖아요. 분위기 깨지 말아주세요. 그 말에 말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위기를 깬다고요? 아들이 이렇게 무시당하는데 분위기를 걱정해야 한단 말입니까? 다시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게임 코너였죠. 세영과 친구들이 게임을 하는 동안 성우는 벌칙으로 온갖 심부름을 해야 했습니다. 져서 벌칙. 남편이 애교 좀 보여주세요. 아니면 노래 한 곡. 친구들의 요구에 성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음정도 박자도 맞지 않는 노래였지만 그게 더 웃음거리가 됐죠. 키읔키읔키읔 음치네. 언니, 남편 너무 웃겨요. 말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접이식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죠. 하지만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의자가 뒤로 넘어갔고 큰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성훈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말자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섰죠. 괜찮아. 나 괜찮아. 하지만 카메라는 이미 그 장면을 다 담고 있었습니다. 세영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죠. 어머니, 조심하셔야죠. 촬영 중인데. 촬영?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 말자가 터뜨린 말에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죠. 아, 분위기 완전 싸해졌네. 시어머니 왜 저러셔? 세영은 카메라를 향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깜짝 해프닝이 있었네요. 어머님이 좀 놀라셨나 봐요. 우리 잠깐 쉬었다 할게요. 카메라가 꺼지자 세영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차가운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죠.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제 채널 망치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세영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니? 뭘 하긴요? 유튜브 하는 거죠. 요즘 다들 해요. 내 남편을 광대로 만들어 놓고 세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광대요? 어머니, 이게 트렌드예요. 남편이랑 함께하는 일상 콘텐츠. 구독자들이 좋아해요. 구독자? 그 사람들이 뭔데 내 아들을 비웃어도 되는 거니?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영은 한숨을 쉬며 친구들을 돌아봤죠. 얘들아, 미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어머님이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봐. 친구들이 일어나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나가면서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죠. 시어머니 때문에 망했네. 나중에 편집으로 어떻게 해봐. 그래도 쓸 건 있을 거야. 하나둘 친구들이 떠나고 스태프들도 장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자는 여전히 서 있었고
성우는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죠. 사람들이 다 떠나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거실엔 파티의 흔적들만 남아 있었죠. 빈 와인잔들, 케이크 부스러기, 그리고 어질러진 장식품들. 말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성우는 묵묵히 뒷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성우나, 그만해. 엄마가 할게. 아니에요, 엄마. 제가 할게요. 아들의 목소리엔 피로함이 묻어났습니다. 세영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촬영된 영상을 확인하고 있었죠. 가끔 작은 웃음소리를 내며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아, 이 장면 진짜 웃기다. 조회수 대박 날 것 같아. 말자는 며느리의 태도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방금 전 일은 아무것도 아니란 듯이 행동하는 세영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세영아, 우리 얘기 좀 해야겠다. 네, 무슨 얘기요? 세영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죠. 성훈이를 왜 이렇게 대하는 거니? 내 남편이잖아. 어머니, 제가 남편을 어떻게 대한다는 거예요? 저희 사이 좋아요. 사이 좋다고? 방금 내가 성훈이를 어떻게 대했는지 봤잖니. 세영이 드디어 휴대폰을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표정엔 짜증이 가득했죠. 어머니, 그게 콘텐츠예요. 진짜가 아니라 연출이라고요. 연출? 내 남편 자존심 짓밟는 게 연출이야? 자존심이요? 어머니, 이거 하면서 저희 수입이 얼마나 늘었는지 아세요? 성훈 오빠도 동의했어요. 성훈이 설거지를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엄마, 그냥 두세요. 세영이 말이 맞아요. 저도 동의했어요. 성훈아, 말자가 아들을 불렀지만 성훈은 다시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등을 돌린 아들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세영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와주셔서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가셔야 할 시간 아니에요? 늦었잖아요. 그 말투는 명백한 축객령이었습니다. 말자는 기가 막혔지만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도 않았죠. 가져온 음식 보따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갈비찜과 장조림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성훈아, 엄마 간다. 네. 조심히 가세요. 아들은 끝내 엄마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말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을 나섰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자는 거실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가져온 음식 보따리를 바라보니 더욱 서러웠죠.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이렇게 무시당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조카 진구의 전화였죠. 이모, 잘 계세요? 진구야. 잘 있지. 이모, 혹시 오늘 성훈이 형네 갔다 오셨어요? 말자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니? 아, 그게 유튜브에 실시간 라이브로 나왔거든요. 저도 우연히 봤는데 말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라이브? 그럼 모든 게 실시간으로 방송됐단 말인가요? 뭐가 나왔니? 그냥 형수님 생일 파티하는 거요. 근데 이모, 진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자는 불안한 마음에 다그쳤죠. 왜? 뭐가 어때서? 댓글들이 좀 그래요. 이모 보고 막 그런 얘기들 하고. 말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괜찮아. 나는 신경 안 써. 전화를 끊고 말자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런 수치는 처음이었죠.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됐다니. 다음날 새벽 말자는 평소처럼 일어났지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제사상에 올릴 밥도 짓지 않았죠. 그냥 거실에 앉아 텅 빈 벽을 바라봤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성훈이었죠. 엄마, 일어나셨어요? 엄마, 왜 대답 안 하세요? 성훈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너를 잘못 키웠니?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구나. 전화 너머로 성훈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어제 일 때문에 그러세요? 그거 진짜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무시당하는 게 별거 아니야? 엄마는 모르세요. 요즘은 다 이래요. 부부 유튜브 하는 사람들 많아요. 말자는 화가 났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변한 게 믿기지 않았죠. 다른 사람들이 그런다고 너도 해야 하니? 너는 내 생각이 없니? 엄마, 그만하세요. 세영이가 듣겠어요. 들으면 어때? 내가 하는 말이 틀렸니? 성훈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말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죠. 아들을 지키지 못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그때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세영이었죠. 어머니, 저 세영이에요. 어머니, 어제 일은 죄송했어요. 제가 좀 예민했나 봐요. 세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계산된 친절함이 느껴졌죠. 근데 어머니, 부탁이 있어요. 뭔데? 어제 촬영한 거 편집해서 올릴 건데요. 어머니가 나오신 부분은 다 편집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말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요? 대신 앞으로는 저희 촬영에 오지 마세요. 방해가 되거든요. 뭐라고?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저희가 이걸로 먹고 살아요. 근데 어머니가 오시면 분위기가 깨져요. 말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죠. 그리고 성훈 오빠한테도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오빠도 스트레스 받아요. 간섭? 내가 언제 간섭했니? 어머니,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살아요. 이해해 주세요. 세영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말자는 분노로 몸이 떨렸죠. 며느리의 그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진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진구야. 왜 왔니? 걱정돼서요. 어제 영상 보고. 진구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모,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아서. 화면엔 어제 생일 파티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말자가 종이컵을 떨어뜨리고 무릎 꿇어 닦는 장면이 클로즈업 되어 있었죠.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왜 저래? 키읔키읔 민폐 개전에 며느리 불쌍하다. 진짜 시어머니 없을 때가 더 재밌었는데. 말자는 휴대폰을 밀어냈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죠. 이모, 이거 신고하면 내릴 수 있어요. 제가 해드릴까요? 아니야. 됐어.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으니까요. 근데 이모, 형수님이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던데 수입이 꽤 되나 봐요.
그래. 네. 광고 수입에 협찬까지 하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말자는 그제야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성훈이 그렇게 일해서 번 돈은 진구가 돌아간 후 말자는 거실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죠. 바닥에 펼쳐놓은 것은 성경책이 아니라 각종 서류들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도가 아니라 행동이다. 말자는 낡은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 정리 서류, 보험금 지급 내역서, 그리고 며느리에게 증여한 부동산 계약서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죠. 3년 전 남편이 암투병을 시작했을 때 세영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치료비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때는 고마웠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나서주다니 복 받은 줄 알았죠.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세영이 너무 적극적으로 재산 정리를 도왔으니까요. 이진명의 이전은 왜 이렇게 빨리 했을까? 말자는 계약서를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이 죽기 2달 전 이미 집 일부가 세영 명의로 넘어가 있었죠. 당시엔 세금 문제라고 했지만 지금 보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교회 친구 순자였죠. 말자야, 너 괜찮니? 아까 유튜브에서 봤는데. 봤구나. 그 며느리가 그렇게 나쁜 애였어? 성훈이는 왜 가만히 있대? 말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야,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뭔데? 무슨 일이야? 내 사위가 변호사잖아. 좀 만나볼 수 있을까? 순자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호사? 무슨 일로? 재산 문제로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를 끊고 말자는 다시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낡은 수첩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남편이 쓰던 가계부였습니다. 펼쳐보니 남편의 깨알 같은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병원비, 약가, 그리고 세영에게 준 돈들이 적혀 있었죠. 세영이 사업 자금 마이너스 5천만 원, 세영이 유튜브 장비 마이너스 3천만 원, 세영이 차 할부금 마이너스 2천만 원. 말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아프던 와중에도 이렇게 많은 돈이 며느리에게 갔다니. 그것도 모두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이 돈이 다 어디로 간 거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성훈이었죠. 엄마, 저예요. 성훈아, 회사는? 조퇴했어요. 엄마 때문에 걱정돼서. 성훈이 거실로 들어와 바닥에 펼쳐진 서류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앉아봐.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성훈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말자는 가계부를 들어보였죠. 이 돈들 다 어디 갔니? 그게 아빠가 아프실 때 세영이한테 준 돈이 1억이 넘어. 너는 알고 있었니? 성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말 안 했니? 아빠가 그러셨잖아요. 며느리도 딸이라고. 도와주고 싶다고. 말자는 아들의 순진함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세영이가 뭘 했는데? 유튜브 시작했죠. 장비 사고 스튜디오 만들고. 그래서 너를 저렇게 이용하는 거니? 성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자는 계속 물었죠. 너는 정말 괜찮은 거니?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무시당해도? 엄마,
대답해. 정말 괜찮아? 성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42살 먹은 아들이 엄마 앞에서 울먹였죠.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왜 어쩔 수 없는데? 세영이가 이혼하겠다고 해요. 제가 협조 안 하면 말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혼이라니. 뭐라고? 유튜브가 세영이 꿈이래요.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혼하겠대요. 아이들도 데려가겠다고. 그제야 말자는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아들이 왜 그렇게 당하고도 가만히 있었는지를. 성훈아, 그게 정상적인 부분이? 엄마는 모르세요. 요즘은 다 이래요. 아니야. 그건 협박이야. 말자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엄마가 뭐라도 해야겠다. 엄마, 제발 그냥 두세요. 더 꼬이면 정말 이혼할지도 몰라요. 이혼하면 어때? 너를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랑 왜 살아? 성훈이 엄마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아이들? 아이들이 아빠가 이렇게 사는 걸 보고 뭘 배우겠니? 말자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죠. 이제부터 엄마는 기도하지 않는다. 대신 움직일 거야. 엄마, 무슨 일 하실 건데요? 너는 몰라도 돼. 그냥 엄마가 알아서 할게. 성훈이 불안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지만 말자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평소엔 잘 쓰지 않던 컴퓨터였지만 친구가 가르쳐 준 대로 유튜브를 켰죠. 세영 TV를 검색하니 수많은 영상이 나왔습니다. 구독자 130만 명. 대부분의 영상에 성훈이 나왔고 제목들이 가관이었죠. 남편 길들이기 프로젝트 말 잘 듣는 남편 만들기 우리 집 하인. 아니 남편 소개. 말자는 영상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성훈이 앞치마를 두르고 청소하는 모습이 나왔죠. 세영은 소파에 누워 과자를 먹으며 지시했습니다. 자기야, 거기 구석도 닦아. 네, 알겠습니다. 댓글들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남편 완전 개념충 키읔키읔 저런 남편 어디서 구함? 길들이기 성공. 말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게 며느리가 하는 사업이었던 거죠. 남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업. 영상을 더 보니 광고도 많았습니다. 화장품, 생활용품, 심지어 고가의 명품까지. 댓글엔 협찬이라는 단어가 자주 보였죠. 이렇게 돈을 벌고 있었구나. 말자는 영상들을 하나하나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성훈이 심하게 무시당하는 장면들을 골라서 따로 모았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작업을 마쳤습니다. 말자는 지쳤지만 눈은 초롱초롱했죠. 이제 뭘 해야 할지 알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말자는 순자의 사위인 조혜숙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걱정이 많으신가 봐요. 변호사님, 이것 좀 봐주세요. 말자는 준비한 서류들을 내밀었습니다. 조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미간을 찌푸렸죠. 이 증여 계약이 시기가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환자가 의식이 명확하지 않을 때 작성된 것 같은데 더 자세히 조사해 봐야겠습니다. 말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맞았던 거죠.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말자는 유튜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조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죠. 이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도 볼 수 있겠네요.
정말요? 네. 특히 동의 없이 촬영된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말자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다행이었죠. 조혜숙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돌아온 말자는 거실 탁자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친구가 와서 도와준 덕분에 이제는 유튜브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었죠. 이모, 여기 보세요. 조회수가 300만이 넘었네요. 친구가 가리킨 영상은 바로 며칠 전 생일 파티 영상이었습니다. 제목은 시어머니 깜짝 등장. 리얼 반응 대공개였죠. 편집을 했네. 말자가 영상을 자세히 봤습니다. 자신이 종이컵을 떨어뜨리고 무릎 꿇는 장면이 슬로우 모션으로 나왔고 웃음 효과음까지 깔려 있었죠. 마치 코미디 프로그램처럼 편집된 영상에 말자는 치가 떨렸습니다. 댓글은 더 심했습니다. 시어머니 완전 극혐 키읔 며느리 불상. 저런 시어머니 싫어? 나이 들면 눈치도 없어지나 시어머니 때문에 분위기 다 깨짐.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모, 이거 너무 심한데. 신고할까요? 아니야. 일단 더 모아봐. 말자는 차분하게 영상들을 하나씩 저장했습니다. 분노를 사귀며 증거를 수집하는 일에 집중했죠. 그때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됐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망한 생일 파티 비하인드라는 제목이었죠. 영상을 클릭하니 세영이 카메라를 보며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속상해요. 생일 파티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시어머니가 오셔서 완전 망했어요. 옆에서 성훈이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세영이 계속 말했죠. 시어머니가 촬영 중에 계속 방해하시고 심지어 의자까지 넘어뜨리셨어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친구가 화를 냈습니다. 이모가 방해했다고? 완전 거짓말이잖아요. 말자는 침착하게 영상을 끝까지 봤습니다. 세영은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있었죠. 마치 말자가 일부러 생일 파티를 망친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남편도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엄마랑 아내 사이에서. 세영이 성훈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성훈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자기야, 엄마한테 뭐라고 좀 해줘. 다음엔 이런 일 없도록. 네, 알겠습니다. 성훈의 대답은 기계적이었습니다. 영상 속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여 말자는 가슴이 아팠죠. 댓글들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시어머니, 진짜 최악 며느리 멘탈 대단하다. 나 같으면 절대 못 참음 시집살이 거꾸로 시키네 키읔키읔. 친구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모, 이거 그냥 둘 수 없어요. 완전 명예훼손이잖아요. 친구야, 일단 캡처해서 저장해도. 네, 그냥 두실 거예요?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때가 되면 쓸 거야. 그 후로도 세영은 계속해서 시어머니 관련 콘텐츠를 올렸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전쟁, 며느리의 반란, 독립선언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이어졌죠. 말자는 묵묵히 모든 영상을 수집했습니다. 동시에 세영의 수입 구조도 파악하기 시작했죠. 영상에 달린 광고, 협찬 제품들, 라이브 방송 중 받은 후원금까지. 일주일 후 말자는 조 변호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어머니,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일단 재산 증여권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당시 남편분의 의료 기록을 보니
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말자는 안도했습니다. 역시 뭔가 이상했던 게 맞았죠. 그리고 유튜브 영상 건인데요. 조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로 고소 가능합니다. 특히 동의 없이 촬영된 부분은 명백한 불법이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서 영상 삭제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고소 절차를 밟으시죠.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죠. 변호사님, 혹시 이 수입 구조도 조사할 수 있나요? 말자가 정리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세영의 유튜브 수입 추정치, 광고 계약 내역, 협찬 목록까지. 이건 상당한 수입이네요. 월 수천만 원은 되겠는데요. 그런데 남편인 우리 아들은 그 돈이 어디 가는지도 몰라요. 조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인데 한쪽이 독점하고 있다는 거죠? 네. 게다가 아들을 이용해서 번 돈이에요.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할 경우 재산 분할 때 중요한 쟁점이 될 거예요. 말자는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또 있을까요? 조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광고주들에게 연락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런 논란이 있다는 걸 알리면 계약 해지를 검토할 수도 있거든요. 말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였죠. 세영이 가장 아파할 부분. 집에 돌아온 말자는 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세영의 영상에 나온 광고주들의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죠.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하나하나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영TV에 출연한 시어머니 김말자입니다. 귀사의 제품이 저희 며느리 채널에 광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채널이 가족을 상품화하고 특히 남편을 비하하는 콘텐츠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증거로 영상 캡처본과 악성 댓글들을 첨부했죠. 며칠 후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이런 내용인 줄 몰랐습니다. 내부 검토 후 조치하겠습니다. 한 화장품 회사의 답변이었습니다. 이어서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 성훈이 황급히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광고주들한테 연락했어요? 그래, 했다. 왜 그러셨어요? 세영이가 난리예요. 성훈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말자는 담담했습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엄마, 광고가 다 끊기고 있어요. 세영이가 울고불고 난리겠지. 그런데 성훈아, 엄마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다. 말자가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세영이가 번 돈, 너는 얼마나 받니? 성훈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모르지? 네 얼굴 팔아서 번 돈인데 넌 한 푼도 못 받지? 성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이제라도 정신 차려. 엄마가 너 지켜줄게. 광고주들의 계약 해지 통보가 이어지자 세영의 유튜브 채널은 큰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란도 예전과 달라졌죠. 말자가 보낸 자료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여론이 뒤집히기 시작한 겁니다. 헐, 시어머니가 이렇게 당했구나.
남편 완전 이용당한 거 아님? 돈은 혼자 다 챙기면서 남편은 하인 취급 시어머니 불쌍하다. 며느리 진짜 나쁘네. 세영은 급하게 해명 영상을 올렸습니다. 화면 속 세영의 얼굴은 부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여러분, 오해예요. 전 시어머니를 무시한 적 없어요. 그냥 콘텐츠였을 뿐이에요. 하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이제 와서 해명? 그동안 번 돈은 어디 갔는지 공개해. 남편이 불쌍하다. 말자는 거실에서 조용히 그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옆에는 진구가 앉아 있었죠. 이모, 완전 역전됐네요. 이제 형수가 욕먹고 있어요. 그래도 안심하긴 일러.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성훈이었죠. 엄마, 저 지금 집 앞인데요.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와. 잠시 후 성훈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죠. 며칠 사이에 살이 빠진 게 눈에 띄었습니다. 엄마, 세영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혹시 광고주들한테 다시 연락해 주실 수 없을까요? 취소한다고. 말자는 아들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성훈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엄마, 세영이가 널 어떻게 대했는지 벌써 잊었어? 성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진구가 끼어들었죠. 형, 형수가 진짜 형을 사랑하긴 해요? 아니면 그냥 이용한 거 아니에요? 진구야, 너는 모르는 일이야. 뭘 몰라요? 다 봤는데. 형이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성훈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성훈의 휴대폰이 울렸죠. 세영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지금 어디야? 시어머니 집이지? 빨리 와. 스피커폰이 아닌데도 세영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훈이 당황하며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말자가 손짓으로 막았죠. 나도. 다 들어보자. 지금 한가하게 거기 갈 때야? 광고 다 끊겼다고. 이제 우리 뭐 먹고 살아?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 볼게. 얘기?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맨날 엄마 편만 들면서. 세영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당신 같은 찐따랑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성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진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찐따. 맨날 엄마한테 꼬리치고 주관도 없고 내가 당신을 유튜브에 출연시킨 게 고마운 줄 알아. 세영아, 닥쳐.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회방 놓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성우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죠. 말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들었니? 저게 내 아내의 진짜 모습이야. 엄마, 저는. 성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2살의 아들이 엄마 앞에서 오열했죠. 미안해요, 엄마. 제가 바보였어요. 말자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진구도 형의 어깨를 토닥였죠. 형,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에요. 그날 밤 성우는 엄마 집에서 잤습니다. 오랜만에 엄마가 해준 밥을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엄마, 사실 세영이가 점수표를 만들었어요. 점수표? 제가 집안이라면 점수를 주고 실수하면 빼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면 벌칙이 있었어요.
말자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 걸 왜 참았니?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심해졌죠. 성훈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집 안 곳곳에 붙어 있는 점수표와 벌칙 목록이었죠. 설거지 안 함 마이너스 10점, 아내 말대꾸 마이너스 20점, 시어머니 편들기 마이너스 50점. 그리고 벌칙란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100점 마이너스 한 달 용돈 없음, 200점 마이너스 별거, 300점 마이너스 이혼 검토. 친구가 경악했습니다. 형, 이거 완전 가정폭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 그것도 몰랐어요. 그냥 제가 못나서 그런 줄 알았죠. 말자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저장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거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세영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마구 눌러댔죠. 어머니, 성훈이 여기 있죠? 당장 내보내세요. 말자가 문을 열자 세영이 거칠게 들어왔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은 얼굴이 초췌했죠. 어머니가 뭔데 우리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요? 뭐라고? 제가 어머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명절 때마다 인사도 했고 생신도 챙겼잖아요. 말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다야? 그것만 하면 며느리 역할 다 한 거니? 그럼 뭘 더 바라세요? 요즘 시대에 시부모 모시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모시라는 게 아니야. 최소한 내 아들을 사람으로 대하라는 거지. 세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람으로요? 제가 그 찐따를 유명하게 만들어줬어요. 아무것도 아닌 놈을.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 말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성훈이 나왔죠. 세영아, 그만해. 오, 나왔네? 집에 가자. 할 얘기가 많아. 안 가. 나도 이제 지쳤어. 세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반항이 아니야. 정리하자는 거지. 정리? 이혼하자는 거야? 성훈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혼하자. 세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좋아. 근데 재산 분할은 절대 없어. 다 내가 번 돈이니깐. 내가 번 돈? 내 얼굴 팔아서 번 돈 아니야? 그래도 내가 기획하고 편집했잖아.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말자가 끼어들었죠. 세영아, 조용히 해. 이제 법대로 하자. 법대로요? 좋아요. 저도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세영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독서를 퍼부었죠. 후회할 거예요, 다들. 특히 어머니.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성우는 털썩 주저앉았죠. 엄마, 이제 어떡하죠? 말자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다 준비해뒀어. 이제 시작이야.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바뀌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서 세영의 본색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죠. 어머니,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혜숙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판결문을 읽었죠. 세영 씨가 그동안 유튜브로 번 수입이 총 10억이 넘습니다. 하지만 성훈 씨 명의 통장엔 단 한 푼도 없었죠. 모두 세영 씨 개인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10억이나요? 말자도 성훈도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죠. 광고 수입 협찬, 후원금까지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법원은 이를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했고 특히 성훈 씨의 초상권을 이용해 번 수입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산 분할은 성훈에게 유리하게 결정됐습니다. 세영이 숨겨둔 재산까지 모두 드러났죠. 아이들의 양육권도 성훈이 갖게 됐습니다. 엄마, 저 이제 아이들 데려와도 될까요? 성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아이들은 세영의 친정에 맡겨져 있었죠. 당연하지. 우리 손주들 빨리 데려와. 그날 오후 성훈은 두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10살 민준이와 8살 서연이는 할머니 집에 오자마자 품에 안겼죠.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우리 강아지들 많이 컸네. 말자는 손주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아이들은 그동안 엄마의 유튜브 때문에 제대로 된 관심을 받지 못했죠. 늘 촬영에 방해된다며 외갓집에 맡겨졌으니까요.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말자는 부엌으로 가서 계란말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훈이 다가왔죠. 엄마, 제가 할게요. 너도 할 수 있어? 네. 세영이한테 매일 하던 거라. 이제는 가족을 위해 하고 싶어요. 성훈이 능숙하게 계란을 풀고 팬을 달궜습니다. 옆에서 말자가 된장찌개를 끓였죠. 부자가 나란히 서서 요리하는 모습이 정겹습니다. 아빠, 나도 도와줄게. 민준이가 달려와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는 수저를 놓았죠.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준비를 하는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왜 안 와요? 순간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성훈이 아이를 달래려 했지만 말자가 먼저 입을 열었죠. 민준아, 엄마는 이제 따로 살기로 했어. 하지만 너희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을 거야. 그럼 우린 누구랑 살아요? 아빠랑 할머니랑 같이 살 거야. 괜찮지? 민준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할머니 밥이 더 맛있어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함이 무거운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어줬죠. 저녁 식사 후 성훈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말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어머니, 저 세영이에요. 말자는 놀랐습니다. 이혼 후 처음 걸려온 전화였죠. 무슨 일이니? 제가 죄송했어요. 정말로요. 세영의 목소리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예전의 거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죠. 이제 와서 왜? 유튜브가 완전히 망했어요. 구독자들도 다 떠나고 아무도 절 안 봐요. 말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내가 알 바니?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성훈 오빠한테도, 어머니한테도. 세영아, 늦었어. 이제 각자 길 가자. 어머니, 그리고 한 가지 충고하자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아. 사람을 이용하지 말고. 말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영의 후회가 진심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죠. 이미 지나간 일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말자는 성훈과 함께 남편 묘소를 찾았습니다. 여보, 이제야 성훈이를 지켜줬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성훈도 아버지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살게요. 봄바람이 불어벗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말자는 남편이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라 믿었죠. 집으로 돌아오니 민준이와 서연이가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빨리 와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말자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죠. 오늘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불고기를 할 생각입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장 봐올게요. 성훈이 장바구니를 들고 나섰습니다. 예전과 달리 당당한 모습이었죠.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 식탁에는 불고기와 각종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말자가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었죠.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래, 더 먹어. 성훈이 아이들에게 고기를 올려주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말자는 생각했죠. 이게 진짜 가족의 모습이라고. 엄마, 감사해요. 정말로. 성훈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엄마 아니었으면 전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됐어. 앞으로 잘 살면 되지. 말자는 된장찌개를 더 떠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제대로 된 밥상 차려서 먹자. 가족끼리.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빛이 식탁을 비췄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성우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이혼 과정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그를 응원하는 회사들이 많았죠.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저 승진했어요. 정말? 우리 아들 장하다. 말자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죠. 그날 밤 말자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성훈이가 만든 계란말이가 제법 맛있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닮아서인지 된장찌개를 좋아한다. 이제야 우리 집 밥상이 제대로 차려진 것 같다. 남편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다. 일기를 덮고 말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아름다웠죠. 부엌에서는 성훈이 내일 도시락 반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요리하는 게 즐겁다고 했죠. 엄마, 내일은 제가 아침 준비할게요. 그래. 우리 아들 고마워. 말자는 미소 지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에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아 마음이 편안했죠. 이제 이 집의 밥상은 누군가를 위한 쇼가 아닌 진짜 가족을 위한 사랑의 공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말자의 정성 가득한 손맛이 있었죠.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그리고 짧은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뵐게요.